네, 순환 비즈니스 하면 또 파타고니아를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환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 파타고니아의 환경팀장님, 김광희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파타고니아는 그 아웃도어를 만드는 회사로서 이 순환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재생 재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또 열심히 또 새로운 그 재료를,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재료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타고니아 코리아 김광현 팀장님으로부터 파타고니아의 순환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파타고니아 코리아 환경팀에서 일하는 김광현 팀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 이노시 소셜랩에 어 파타고니아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불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순환 비즈니스를 위한 파타고니아의 노력이라는 제목인데요. 일반적으로 의류 비즈니스가 생산을 해서 그리고 소비를 하고 끝내는 버려지는 그런 선형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뭐 이건 의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을 생산하는 비즈니스가 마찬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파타고니아에서는 향후에 우리가 생산을 하고 사용을 하고 수명이 다하면 그걸 다시 우리가 거두어 들여서 다시 제품으로 재생해서 사용하는 그런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길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아직 저희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부족한 점이 대단히 많아서 저희가 뭐 그래서 노력이라는 이야기를 제목에 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고 있는 길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파타고니아가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부족한 점도 대단히 많아서 이건 참고 사례 정도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타고니아가 왜 순환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가장 큰 문제는 의류 비즈니스 산업에서 너무나 많은 폐기물이 생산이 되고 있고 점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영어로 자료가 써 있기는 한데 2016 년에 발간된 맥킨지 컴퍼니에서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서 60% 이상의 의류 제품을 더 구매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30 대에서 40대 중반 후반 정도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저희가 어렸을 때 뭐 10 살, 9 살, 8살 이때에만 한 30년 정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옷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졸업식이나 아니면 명절이나 생일같이 특별한 날에 선물 부모님이 해 주시는 선물 아니면 특별한 날을 기념할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기념하기 위해서 입는 뭐 어떤 특별한 제품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류가 일회용품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서 입고 그리고 버리고 인제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의류가 값이 대단히 싸졌기 때문이고요. 이런 값싼 의류를 대량 생산해서 빠르게 시즌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유행을 금방 바꾸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의류 산업계에서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패스트 패션이 대단히 활성화되면서 성장하면서 의류 비즈니스 산업이 전반적으로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서 빨리 소비하고 빨리 폐기하는 이런 사이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의류를 쉽게 구매하고 그리고 쉽게 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때 이 유행의 변화도 대단히 빨리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유행이 뭐 6 개월 뭐 1년 단위였다면 요즘은 뭐 한 달 뭐 빠르면 2주 막 이렇게 해도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거든요. 이 트렌드의 변화도 사실은 기업들이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의류 산업이 폐기물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류 산업에서 폐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의류 산업 과정 안에서 폐기물을 그만큼 많이 만든다는 건 그만큼 생산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산단, 특히 공장단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류 산업에서 기후 위기에 기여하는 오염의 정도가 10%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의 10% 정도를 의류 산업에서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의류 산업계에서 기후 위기 문제에 대단히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고, 여기서 기여라는 건 온실가스를 그만큼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의류 산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단히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생산단에서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작물 재배에서 낮출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낮출 수 있는 건 사람의 임금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대부분 아주 저임금을 받는 그런 제3 세계 국가, 예를 들어서 뭐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나 그리고 뭐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 있는 임금이 낮은 국가의 의류 생산 공장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임금을 가장 낮게 받는 시민 계층들이 의류 공장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류 생산 공장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정도 되는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의류 공장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의류 공장에서 받는 임금도 그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많은 의류 산업계, 그리고 의류 산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계들에서 요즘에 뭐 ESG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그리고 뭐 환경 보호할 때는 뭐 green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conscious는 뭐 의식 소비, 가치 소비,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로 이 단어들이 어울릴 만큼 비즈니스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을 고려하고 있고, 가치적인 면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인데요. 어떤 의류 브랜드에서 환경적인 뭐 제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환경 ESG나 뭐 환경 보호를 위해서 뭐 비즈니스를 전환한다고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하면서도 사실은 제품의 일부 라인들만 뭐 재생 소재를 조금 사용해서 그 제품 라인이 뭐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된다, 이렇게 어 조금 왜곡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이제 뭐 산업계에서는 그린워싱이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의류 산업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산업계에서 정말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정말로 환경 보호,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걸 좀 면밀히 따져 본다면 그린워싱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이건 뭐 파타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워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품의 가격을 대단히 낮추고, 그리고 과소비를 부추기고, 그다음에 소비의 편의성, 그래서 뭐 트렌드를 빨리빨리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품의 가격을 많이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환경 오염, 기후 위기의 가속화,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 그리고 폐기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이 문제들을 물론 인식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파타고니아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보호를 위해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미션도 있고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파타고니아 역시 기후 위기, 그리고 노동자 문제, 그리고 폐기물 문제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의류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걸 좀 자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분명히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실제로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조금 저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찰하고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파타고니아에서 뭐 오염이든 노동자 문제든 아니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타고니아에서 제품 라인의 재생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걸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제품 중에서 94%의 제품에 재생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제품에 재생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당 재생 소재의 사용 비율도 제품별로 뭐 50%에서 100%까지 뭐 좀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품 내 재생 소재의 비율이 70%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왜 재생 소재를 사용하는가?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재생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특히 그 원유를 기반으로 하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를 이런 걸 재생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원유를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새롭게 추출되는 원유도 줄일 수 있고, 원유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재생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생 소재를 사용하는 게 환경에 이롭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닌 거, 재생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재생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생 소재의 사용 비율을 대단히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에게도 문제는, 그리고 숙제는, 재생 소재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품질엔 이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재생 소재이면서도 품질 면에서는 뭐 신규, 그러니까 재생 소재가 아닌 일반적으로 생산한 그런 소재의 품질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그 품질보다 월등하도록 이 재생 소재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제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파타고니아에서 1996 년부터 모든 면제품을 100% 유기농 면으로 생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는 기후 위기랑 관련을 지어서 이 유기농 면을 생산하게 되면 일반 그 면 재배 과정에서보다 탄소 배출을 45%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물론 해로운 화학 물질이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든 면 제품을 100% 유기농 면으로 생산을 계속해서 1996 년부터 해 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면 제품에 100% 유기농 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면이나, 그리고 식물성 작물, 예를 들어서 뭐 마라고 부르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말을 사용한 원단을 삼배라고 부르는데, 저희도 이 말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그걸 햄프, 영어로 햄프라고 이야기하는데, 햄프를 재배하는 과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화를 재배하는 과정, 그리고 뭐 저희가 부츠 같은 것도 일부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 그 소의 가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버팔로나 소의 가죽, 그리고 그 버팔로나 소를 기르는 과정,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토양을 되살려서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재생 유기농법을 사용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작물 재배나 아니면 뭐 목축이나 이런 농법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파타고니아 제품 생산에도 양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효과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진 않지만 저희 안에서만이더라도 단순히 여기 이제 지금 리저nem프 오가닉 프랙티스라는 그런 개념이 쪼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유기농을 포괄하고 있는 유기농보다 쪼금 상단의 개념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유기농은 생산 과정 안에서 화학 물질이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걸 유기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생 유기농은 해로운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재배 과정 안에서 토양을 되살려서 토양을 되살리는 걸 통해서 토양 속으로 흡수되는 탄소량을 늘리는 농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농법, 그리고 이런 목축업 이런 것들을 확대를 통해서 토양 속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토양 속으로 흡수하는 탄소량을 늘리는 그런 농법을 확대하고, 그 농법으로 생산한 작물로 면제품을 만들고 부추를 만들고 이렇게 제품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배경 부분에서 그 의류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대단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타고니아 역시 저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주로 뭐 인도네시아, 중국, 그리고 방글라데시 이런 곳에 저임금, 스리랑카, 그리고 이런 임금을 낮게 임금이 대단히 낮은 그런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그 나라의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시키는 걸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페어 트레이드, 이제 공정 무역을 의류 생산 과정 안에 도입을 해서요. 이 공정 무역은 뭐 흔히 커피나 초콜릿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커피나 초콜릿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 농가나 아니면 생산자들에게 보다 정당한 임금이나 대가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걸 이제 의류 산업에 도입을 해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는 공정무역노동자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공정무역 이 공정무역협회, 그리고 이 공정무역 인증을 해주는 기관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저희가 공장에 대금을 지급할 때 3%에서 5% 정도를 더 지급을 하는데, 이 3%에서 5% 정도는 공정무역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위원회에 직접 지급이 되고, 이 공정무역 기금을 가지고 이 노동자 위원회에서 본인들의 임금이나 아니면 필요한 생필품이나 이런 데 그런 데 사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납품을 받는 저희 쪽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그 어떤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는 개념이고요. 이런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공장들에서 저희 제품을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파타고니아 제품 중에서 85%는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의 생활 환경도 임금 수준도 저희 쪽에서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파타고니아에서 순환 비즈니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순환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 비즈니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류를 구입해서 입다가 버리는 이런 선형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 이거를 이제 선을 고리로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파타고니아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건 고객분들이 옷을 오래 입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한철 그리고 빨리 입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최대한 옷을 오래오래 입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서 최대한이라는 건 뭐 10년, 그리고 20년, 3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파타고니아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제품의 품질을 최대한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의류도 보시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원단을 썼는지, 그리고 봉제를 할 때 어떤 실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퍼를 사용했는지, 봉제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의류의 품질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렇게 좀 좋은 부자재, 그리고 보다 꼼꼼한 봉제, 그리고 보다 뛰어난 품질의 원단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류의 품질도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품을 디자인할 때 최대한 유행을 타지 않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파타고니아의 그 디자인 철학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옷이 예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옷은 최대한 아름다워야 하지만 유행에 좌우되지 않는 스타일, 그 최대한 심플한 스타일, 그리고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옷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만들 때도 최대한 저희 기준에서 훌륭한 품질과 훌륭한 부자재의 원단과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어서 제품의 품질을 최대한 뛰어나게 하는 것이 고객분들이 옷을 오래 입으실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면 고객분들이 옷을 오래 입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웨어 캠페인인데요. 이 원웨어는 헌옷 또는 오래 입은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에게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쉬운 실천은 "있는 옷을 오래 입는 것이다."라고 하는 캠페인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선 행사라든지, 아니면 고객분들께서 옷을 입으시다가 어디가 고장 나면 저희 매장에 갖고 오시면 저희 매장에서 다 수선을 해 드립니다. 현장에서 수선이 안 되면 저희가 수선 센터가 따로 있어서 그 수선 센터를 보내서 수선이 가능한 건 다 수선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옷을 오래 입으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수선 비용이 공짜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서 뭐 이윤을 남기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선에 사용되는 실비, 그러니까 공짜로 해 드릴 수 있는 건 공짜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퍼나 이런 것들은 부자재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실비는 실비가 들어가는 건 실비를 받고 수선을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고객분들이 옷을 최대한 오래 입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오래 입는 것이 환경에 이롭기 때문에 이 원웨어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요건 인제 요게 여기서부터 쪼금 순환이 되는 건데요. 고객분들께서 오래 입으셨는데 더 입을 수 있는데 내가 뭐 몸매가 조금 변했다든지, 아니면 '아 이건 요즘에 쪼끔 내가 입고 나가기엔 나랑 좀 잘 안 어울린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입지 않으시는 파타고니아 제품이 분명히 옷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옷장 안에 더 이상 입지 않으시는 파타고니아 제품을 저희 매장으로 가져오시면 저희 매장에서 그거를 약간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을 해 드리고, 그건 이제 새 제품을 구입하실 때 고객분들이 쓰고, 저희가 포인트를 드리고 저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제품은 저희가 세척이나 관리를 깨끗하게 해서 저희 매장이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중고 옷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파타고니아 제품을 저희가 매입해서 저희가 사이트에서 중고로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환형 모델을 조금씩 갖추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매장에서, 그리고 저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잘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고객분들께서 더 이상 입지 않는 파타고니아 제품을 매장으로 가져오시면 포인트 지급을 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중고로 판매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옷을 좀 순환해서, 그러니까 옷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옷을 오래오래 입다가 뭐 고장이 나면 수선을 해 드리고, 그리고 더 이상 정말, 정말, 정말 뭐 30 년이 되어서 더 이상 못 입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제품들을 또 저희가 시범적으로 리크래프트 컬렉션이라는 라인을 재작년에 출시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고객분들께서 정말 이건 수선도 불가능한, 고쳐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제품들을 파타고니아로 보내주시면 그거를 사용 가능한 부위들을 잘라서 제품으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근데 문제는 고렇게 재탄생시키는 건 좋은데 이걸 예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쪼끔 제품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되게 소량 생산이었고 가격도 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쪼끔 이건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되살릴 수 있는 부분을 되살려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인제 출시를 했던 거고요. 요런 방식으로도 한번 시도를 했었고, 이게 이제
저희의 궁극적인 모델인데요. 이게 올해 여름에 지금 파타고니아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T-Cycle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름이 T-Cycle이에요. 근데 요 제품은 뒤에 인제 이 등에 있는 로고가 인제 원형으로 되어 있죠. 이 제품은 기존에 생산되었던 면 제품을 수거해서, 이건 파타고니아 제품도 있고 다른 브랜드의 제품도 있습니다. 네, 그 기존에 생산되었지만 버려진 면 제품을 수거해서 고거를 재생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버려진 파 원 면 제품을 수거해서 그거를 화학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분해한 다음에 원사로 재조직해서 제품으로 새롭게 탄생을 시킨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라인이 출시가 되었고 지금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장기적인 목표는 이런 면 제품, 이렇게 순환형으로 생산한 면 제품을 더 많이 확대하는 거고, 나아가서는 단순히 면뿐 아니라 뭐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화학적으로 생산한 화학 원단들도, 화학적인 방식으로 생산한 원단들도 이렇게 저희가 수거해서 재생해서 다시 옷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모델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자꾸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순환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제품 라인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도 아직까지는 제품적으로는 한 라인, 그리고 티셔츠 라인 요 정도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아직은 연구하고 있고, 고객분들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고 옷을 많이 매장으로 가져다 주셔서 중고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렇게 어 하나하나씩 할 수 있는 일들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의 그 파타고니아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이제 순환형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환경 보호에 그리고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되게 너무 좋은 그 강연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 보면서 파타고니아도 계속 팀장님께서 "부족하다, 부족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들을 얼마나 또 가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아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그 ESG 평가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환경 경영이 이렇게 그 확산되면서 과연 이제 우리 회사 제품이 환경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가에 대해서 측정을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측정하는 게 되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타고니아도 내부에서 또 측정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이런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나 또는 이런 뭐 재생, 아까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재생을 하게 되는 옷들이 환경 영향에 기존보다 뭐 얼마나 더 적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내부에 뭐 어떤 팀이 좀 담당을 하고, 그리고 뭐 외부랑 협력한다면 어떤 식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나 연구를 하시는지, 좀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파타고니아 안에는 프로덕트 임팩트 팀이라는 팀이 따로 있고요. 프로덕트 예, 임팩트. 아예 따로 예예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에서 하는 일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품의 생산 과정, 그리고 제품의 디자인 이런 과정 안에서 발생되는 환경적인 영향을 네. 평가하는 팀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팀원들은 주로 다 연구자들입니다. 음. 네. 그리고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네. 전문가들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이 프로덕트 임팩트만 측정할 수 그러니까 프로덕트 임팩트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근데 인제 파타고니아 제품 라인들 그 제품의 양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공장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쪽은 뭐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외부의 인제 예. 전문 기관들, 네. 그런 것 인증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과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내부에 전문팀이 있고, 네. 제품의 영향에 대한 측정하는,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또 외부의 인증, 공식적인 인증기관, 또 연구소들과 협력을 한다. 네. 근데 쪼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품의 영향의 측정이 문제라기보다는 네. 조직 안에서 그 부분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좀 음. 보셔야 그렇죠. 생각이 더 예예.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조직 안에서 그 분야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있다고 네네.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 제품 생산 과정 안에서, 근데 이건 사실은 비용의 문제, 네. 그리고 투자의 문제, 예. 그리고 조직의 방향성의 문제가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네. 미치는 거라서 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타고니아도 뭐 회사에 처음 옷을 만들 때부터 재생 재료를 이용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타고니아가 재생 재료를 이용하게 된 어떤 원인, 동기, 그런 어떤 사건들이나 이슈, 일이 있었을까요? 그게 되게 단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기농 면을 사용하게 된 건 저희가 그러니까 90 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네. 그때 저희가 그렇게 환경 보호 자체에 막 이렇게 그 비즈니스 전부를 전환하게 된 게 인제 한 30년 정도 되는데, 네. 그 90 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원단의 환경 영향 평가를 했었고요. 90 년대 초반에. 네. 네. 근데 그 원단의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 놀랍게도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처럼 석유 기반의 원단들이 환경 영향이 큰 게 아니고 목화가 환경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결과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고 이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럼 면 제품을 유기농 면으로 전환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때 당시 뭐 리더십의 결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제 이본 시나드 지금 뭐 현재 파타고니아 회장님이신데, 네. 그분께서 본인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환경 보호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환경 보호에 이용하겠다.' 이런 걸 미션으로 수립을 하고, 네네. 그리고 그 미션을 실행하겠다는 대단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셨기 네. 때문에, 예. 그때 당시에 그러면 "100% 유기농 면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내부적인 반발도 되게 크게 있었습니다. 네. 특히 뭐 영업하시는 분들, 네네. 그리고 소재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엄청나게 그렇겠죠. 청천벽력 같은 일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한 라인, 특히 면 제품은 매출의 비중이 되게 크고, 네. 이걸 몇 년 안에 100% 소재를 전환한다는 게 그때 네. 당시에는 전 세계 유기농 농장도 목화 농장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유기농 면을 생산한더라도 그 네. 유기농 면으로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공장도 많지 않았던 그러니까요. 시절이라서. 네. 그런데 그때 인제 이본 샤드 회장이 "100% 유기농 면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면 제품을 생산 안 하겠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비즈니스적인 고려는 사실은 없었고, 네. 그냥 이제 어떤 뭐 리더십에 '난 이렇게 사업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정이 가장 음. 컸었고, 네. 그 이후에 그게 전환점이 되면서 이제 차근차근 네. 이 뭐 재생 소재 네. 확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티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네. 라인까지 나아가게 된 거고, 예. 여기서 저희가 쪼끔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기업은 조직이고 조직 안에서 사실 아까 프로덕트 임팩트 측정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리더십의 방향, 네. 리더십의 결정, 네. 그리고 리더십의 투자, 그리고 리더십이 이 환경 문제나 이런 그 비즈니스의 뭐 네. ESG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네.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ESG에서 G가 거버넌스인데,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좀 평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뭐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몇 명 넣느냐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더 중요한 건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결정의 비중과 무게와, 그리고 이런 환경이나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 감수하는 부분들을 서로 다 두 개 다 가져가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결국 어느 한쪽은 뭐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ESG에서의 거버넌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질문들도 왔습니다. 이런 재생
를 이제 재료를 쓰려고 하도 재생 원재료를 구하기도 되게 힘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다루는 그런 어떤 제조 공장들도 찾기가 어렵다. 파타고니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재생 재료를 새로 개발하고 구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업체를 과연 있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좀 고민이어서 파타고니아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세계 여러 군데에서 뭐 유럽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남미에서도 하고 되게 많던데 그런 어떤 협력 업체들 또는 재생 재료에 대한 그 연구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이것도 네. 아 제가 발표까지 말씀드린 건 파타고니아의 네. 어떤 기존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네. 설명드린 거라서 네. 파타고니아의 그런 뭐 얘기들이 맞고, 네. 근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네. 말씀은 철저하게 네. 사견임을 전제하고 네. 개인적인 의견임을 네. 전제하고, 네네. 그리고 파타고니아, 저는 절대로 파타고니아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파타고니아에서 일하면서 의류 네. 비즈니스에 몸을 담고 있기 네네. 때문에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어서 예예.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재생 소재를 사용하는 생산하는, 네. 그리고 공장들, 네. 생산 업체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음. 훌륭한 네. 우리나라의 원단 생산 대기업들은 네네. 전 세계의 유명 브랜드, 여기서 유명 의료 브랜드들의 네네. 제품을 거의 다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업체들이요? 업체들이 예예예. 공제도 그렇고 원단 생산도 네. 그렇고, 우리나라 원단 업체들 그리고 봉제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네. 대만. 예예. 그리고 인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인건비 때문에 음. 공장들이 조금 우리나라 본사는 우리나라에 있고, 네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장들이 뭐 베트남이나 네네.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 그렇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예예. 있죠. 그런데 재생 소재는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문제입니다. 결국 비용이에요. 비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제 이 이건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협력 업체가 없는 게 아니라 비용이 이게 비싸서 그렇다. 찾을 수 있는데 네네네. 비용이 비싸서. 그래서 비싸서. 이게, 그러니까 네. 비용이 낮으면서 네. 기존에 생산하던 단가 대비해서 네네. 비용이 그때를 음. 유지하면서 재생 소재를 사용하는 업체를 찾는 게 어려운 거지. 네. 지금 그런 수준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도 있고 공장도 음. 있는데, 비용이 네.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에 맞췄던 네. 단가보다 견적이 높은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올라가다 네. 보니까 네. 이건 분명히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이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네. 결국 결정하는 오너십에서 패스가 안 되는 거겠죠. 네네네. 그래서 어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네. 추측을 해 봅니다. 네, 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진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파타고니아 홈페이지에 네네. 들어가시면 파타고니아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의 주소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원재료도 다 공개가 돼 네. 있죠. 그래서 예예. 그 공장에만 네. 연락하셔도 네. 저희가 생산하고 네. 있는 원단을 구하는 게 네. 어렵지 않으실 텐데, 예예예예. 문제는 네. 비용이죠. 단가. 네. 방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파타고니아는 홈페이지에 전체적인 생산에 대한 이 제품별 생산에 대한 공장들을 다 공개하고 있고 그 공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까 이제 말씀 중에도 이게 파타고니아는 직접 옷을 생산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어떤 재생의 원재료만 사용한다고 해서 또 환경 영향이 또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런 공급업체, 협력업체들의 이런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실 텐데 그것도 좀 말씀을 잠깐 해 주시면. 네. 사실은 저희가 파타고니아 전체 비즈니스 안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계산을 해 보면, 네. 생산단, 특히 공장단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95%, 94% 정도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 매장이나 저희 네.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그리고 직원들의 출퇴근이나 네. 출장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저희의 전체 비즈니스에서 10%도 채 되지 않고 네네. 대부분의 탄소는 다 공장에서 배출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공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공장의 운영권은 이제 공장 주들에게 있고, 네네. 그리고 그 공장의 공장 주들은 파타고니아 제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파타고니아, 뭐 아디다스, 네. 나이키, 뭐 네. H&M, 네. 유니클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예. 한꺼번에 이제 라인만 다르게 해서 네.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들이 예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장에 뭐 탄소 배출을 줄여라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대단히 적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줄이고 공장에서 미치는 환경 영향을 줄이는 게 저희에게는 대단히 중요해서, 그렇죠. 첫 번째는 공장을 선택할 때 네. 공장에서 환경 영향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증, 음. 객관적인 인증을 가지고 환경 있는 인증. 인증을 예예.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 공장들과 우선적으로 일을 하고, 네. 그리고 한번 파트너십을 맺으면 대단히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가져가면서 예예. 공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네네. 계속 가이드도 드리고 네. 도움도 드리고 네. 이렇게 하고 있고, 파타고니아와 함께하는 협력 공장들은 파타고니아의 어떤 그런 뭐 방향성이랄까? 네네. 이런 것들과 함께하는 것이 예. 장기적으로 공장의 비즈니스에 이롭다는 것들을 네. 경험으로써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공정무역 인증을 받아야 된다. 네. 공정무역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했을 때도 네. 많은 공장들이 그 네. 공정무역 인증을 받아 주셨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저항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진 않나요? 이게 장기적인 파트너십에서 생긴 신뢰가 바탕이 된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타고니아에서 공장에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 네. 그리고 공장에 요구하는 환경 영향 평가의 기준, 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렇죠. 공장이 네. 거기 그 기준을 따라오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뭐 시설 투자도 하고 네. 개선도 하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공장에 자연스럽게 기술력을 음. 갖추거나 뭐 다른 공장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음. 도움이 되고, 네. 그렇게 갖춘 기술력과 경쟁력이 음.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수주하거나 생산하는 네.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파타고니아의 공장들은 대단히 저희와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온 네네. 공장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파타고니아가 어떻게 어떤 제안을 드리거나 할 네. 때 많이 이렇게 좀 호응을 해 주시는 편이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공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예. 문제인데,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문제는 지금 아주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뭐 근데 공장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네네. 문제는 그런 공장들이 대부분 그런 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네네.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네네. 재생에너지 그런 시설을 짓는 것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고, 네.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인제 파타고니아뿐만 아니라 네. 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브랜드들이 예. 함께 모여서 네. 그 공장의 전환을 위해서 어떤 모색을 해야 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뭐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가지고 네.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런 질문도 왔습니다. "파타고니아가 그렇게 옷을 고쳐 주고 그다음에 "오래 입자."라고 하면 파타고니아 옷이 덜 팔리지 않겠냐. 그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마케팅이나 영업 쪽에서는 이슈가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덜 팔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아 매출적으로 봤을 때 덜 팔리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는 이게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브랜드의 신뢰랄까? 예. 그리고 어 그 고객의 어떤 확대랄까? 네네. 그러니까 파타고니아 제품을 사시는 분들, 그리고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예. 전 국민이 파타고니아를 알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네네. 저희는 저희의 이런 실천과 네. 행동들을 통해서 네. 파타고니아가 어떤 브랜드인지 네. 고객분들한테 조금 뭐 믿음을 드리거나 보여드릴 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이런 꾸준한 진정성 있는 실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런 네. 것들이 누적이 되면 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네. 뭐 '비즈니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네. 있고 예. 실제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예. 브랜드의 매출이 네. 어 잘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 마이너스를 기록은 하고 네.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뜻은 뜻이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치를 창출하지만 또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성장,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갖추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벤트로 끝나서 비즈니스 자체가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벤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파타고니아처럼 꾸준하게 그리고 그런 리더십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좋은 파트너 신뢰 있는 파트너와 또 내부의 그런 것들 연구하는 전문적인 인력에 대한 구성, 투자들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들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면서 상승 효과를 내고 그것이 또 고객과 함께 지속 가능한 패션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객께 계속 이제 어필하고 있고 그런 것들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그냥 단순히 일회성인 어떤 광고가 아니라 실제 고객들이 매장에서 또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파타고니아가 비즈니스적으로도 성장을 당연히 하고 그리고 파타고니아를 닮아가고 싶은 회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파타고니아 같은 이제 옷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파타고니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파타고니아에 생산하는 협력 업체들을 찾아서 그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것도 있고요. 네. 이게 참 이것도 사교님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네네. 기업의 오너십을 가지신 분 그리고 네네네. 경영을 하고 계신 분들 예예. 어쨌든 리더십에 이끄시고 계신 분들께서 네. ESG를 받아들이실 때 네네. 이걸 기업의 어떤 뭐 단기적인 마케팅 네. 혹은 뭐 단기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볼 것인지 네네네.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환의 시점으로 볼 그렇죠. 것인지 전환이라는 이거를 단어. 조금 네.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팀장이고 네. 실무자라서 네. 실무자들이 이거 오늘 질문하신 분들은 네. 대부분 실무자이실 거기 때문에 네네. 실무자의 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실무자의 마음을 네. 다 알고 있고 예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트 문제로 들어가게 네. 되면 사실 뭐 파타고니아가 하고 있는 공장들 뭐 우리나라에 있는 네. 훌륭한 재생 네. 원단 생산 기업들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진짜 코스트에서 잘 안 넘어가는 거죠. 예예. 그때 느끼는 좌절감들.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파타고니아가 조금 사례로서 네.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뭐 요즘에 ESG의 흐름이 이렇게 네. 강해진 것도 그렇고 어 비즈니스의 어떤 변화, 모델의 변화 이런 네.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이건 인제 뭐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 환경 문제가 네. 이전에 비해서 네.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고 네네. 그 영향이 우리의 일상에 불편을 끼칠 정도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고 네네. 그리고 여기서 일상의 불편은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도 엄밀히 말하면 자연현상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순히 날씨가 미쳤다 정도로 뭐 온도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날씨가 엄청 춥거든요 지금. 네.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네. 있는데 네. 작년에 5 월이 엄청 더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왜 이걸 기억하고 음. 있냐면 작년에 이맘때 저희 반바지랑 반팔티가 엄청 나왔거든요. 예예. 올해는 서늘해서 잘 안 나가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해 날씨가 바뀌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 같이 좀 땅덩이가 큰 나라에서는 뭐 재앙이라고 할 정도의 그렇죠. 수준으로 예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 거기에 뭐 자본시장이 그렇죠. 반응하고 있고 네네. 자본시장의 변화 때문에 또 기업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의 정부도 네. 거기에 따라서 뭐 법률을 강화하든지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지구의 변화에서
파생된 뭐 흐름들이 뭐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점 안에서 우리나라도 그 네. 영향을 받아서 뭐 ESG 이런 네. 엄청난 뭐 강력한 뭐 네. 붐이라고 폭발이라고 할 음. 정도로 뭐 유행 엄청난 음. 지금 막 일들이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도 얻을 네. 수 그래서 있고. 파타고니아도 막 네. 저희가 이렇게 유명한 회사가 네. 아니었는데 예. 덩달아 많은 사내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너무나 음. 감사한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경영을 네. 뭐 저는 음. 팀장이니까 또 경영을 하고 네. 계신 어떤 그런 네.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이거를 어떤 진짜 음.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 그러니까 이건 비즈니스의 생존권의 문제 그러니까 그렇죠. 비즈니스의 생존 네. 그리고 예전에는 리스크 정도로 이야기하셨던 것 네. 같은데 지금은 이건 비즈니스 생존에 음. 직결된 문제가 아닌가?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막 블랙록이나 이런 네. 자본시장에서 막 난리를 네. 치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투자한 자본의 기울기가 위협 요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렇죠. 하는 네네.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요걸 네. 좀 생각을 네. 팀장한테 시키지 마시고 "야 뭐 이 형 갖고 와 봐." 그리고 네. 뭐 인사팀에 네. 얘기해서 ESG 만들고 음. ESG 매니저들 뽑아서 뭔가 음. 해 봐라고 하지 마시고 음. 경영하는 입장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네. 한번 좀 네.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네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예. 그리고 벌써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네. 경우는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네. 뭐 현대나 뭐 네. 삼성이나 LG나 이런 네. SK나 이런 네. 곳들은 대단히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죠. 중요성을 이제 이미 알고 왜냐하면 있는 네 거죠. 왜냐하면 예. 이게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네.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유럽에서 2025 음. 년부터 뭐 네. 내연 자동차를 네. 뭐 내연기관 자동차를 뭐 네. 생산도 수입도 안 네.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당연히 현대차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대기업들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네. 않았건 글로벌의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이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데 대기업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만 사업을 하고 계신 네네.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중견기업들이 있죠. 중견기업들 네네. 아니면 뭐 대기업의 하청기업들 네네.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크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지금 하시는 방식을 네. 계속해서 고수해도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중견기업에서 네. 50년 후 네. 아니면 뭐 적어도 10년 후, 네. 30년 후, 50년 후를 네. 고려하신다면 이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체질 네.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네. 이걸 ESG적인 네네. 측면에서 예예. 어떻게 접근해야 하실지 네. 그거는 경영자의 공부와 경영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파타고니아도 이런 재생을 고민한 게 1990 년이다. 네. 30년 전에 이기고 30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것을 위한 전환을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이 정도의 어 그 성과를 이룬 거지 3년 한 게 아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작한다라고 해도 파타고니아처럼 열심히 투자한다고 해도 20-30 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진 아닙니다, 않을까요? 지금 파타고니아가 네. 30년 걸린 네. 건 그 길을 아무도 그때 당시에는 가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뭐 재생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들 네네. 뭐 원단 네. 회사들 그걸 일일이 개척하고 찾고 네. 만들고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오래 시간이 걸린 오래 걸리고 거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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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할 수 달라요. 네. 있다. 아 왜냐하면 네. 공장들도 네. 그러니까 좀 전 세계적으로 네. 시선을 넓혀서 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네. 특히 뭐 글로벌한 기업들은 네. 이런 전환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빠른 하고 있는 속도로. 중이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하고 있는 네.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뭐 애플, 네. 뭐 유니레버, 네. 나이키, 네. 아디다스 네. 이런 뭐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네. 가지고 뭐 그 기반 시설들이 바뀌고 있어서 예예. 지금은 30년 정도 걸릴 것 같지는 않고 네네.
뭐 5 년, 10년 빠르면 5 년 뭐 저도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예예예. 문제는 네. 그 5 년, 그 10 년의 시간 그리고 20 년의 시간을 일관성 있게 지속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 이건 사실 CEO도 할 수 있는 일은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경영권 오너십이 오너십이 있는 왜냐하면 분들이 CEO는 음 성과가 좋지 않으면 네. 자기가 바로 퇴임을 하실 수도 있기 네네.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네. 어 집중하실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네네. 그 경영권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네.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네네. 단기적으로 그리고 네. 이걸 적어도 근데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 변화하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엔 최소 10 년은 필요한 것 10 같고 년 정도. 그리고 10년 정도는 '이걸 내가 꾸준하게 하겠다.' 그리고 예예. 꾸준하게 함에 있어서 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와중에 비용도 더 들 수가 있고 그렇죠. 매출에도 약간 영향이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손실의 개념이 아니라 음. 투자의 개념으로 봐 음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장기적인 투자. 네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네. 파타고니아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언급이 되는 건 네네. 저희가 저희는 그냥 저희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인데 네.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좀 맞았다 할까? 네네. 변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된 것 예.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세상이 분명히 흐름이 지구 환경이 그러니까 가속화되고 있는 네. 흐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다보시고 10년 정도는 이 10년 후를 위해서 네네. 꾸준히 투자를 한다는 개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게 이전에 기업들이 늘 해오던 방식이거든요. 네네. 늘 10년 후를 고민해 그렇죠. 오셨었고 예. 그 10년 후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신제품 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IT 혁신이라든지 뭐 네네. 그런 디지털이라든지 것들에 예. 이제 투자를 해 음. 음. 오셨다면 지금은 그 시선을 네.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인제 그런 것의 음. 어떤 사례로 그런 것들의 음. 어떤 방향을 네. 저희가 쪼끔 보여 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요거는 이건 정말 실무자는 한계가 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노셔티브 네. 컨설팅 네. 하시지만 가장 쉬운 네. 방식은 팀을 만들고 그 팀에서 네. 컨설팅 업체를 써 음. 갖고 컨설팅 업체에서 제안하는 방식대로 네. 하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건 경영을 자본들이 네. 네. 아 당연하죠. 네, 개인적인 당연하죠. 네.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ESG에서 거버넌스, 지배구조, 그다음에 네. 오너십, 이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당연히 뭐 근데 미국 기업의 요거는 계속 기사에서 해야 되는 말씀드리지만 거고. 기업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임은 그렇죠. 분명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구 환경 문제가 이건 이거는 그냥 제가 환경팀 음. 팀장이거나 음.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씀이 예. 아니라 블랙록이라는 뭐 수천조 네. 자본의 그 회사, 음. 자본 투자 기업이 움직이고 음. 왜 움직이는가? 음. 그리고 유럽에서 왜 음. 법률이나 음. 규제를 강화하는가? 음. 미국은 왜 저렇게 음.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투자를 하겠다고 음. 난리인가? 음. 예산은 왜 저렇게 많이 편성이 음. 됐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 아직까지는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체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음. 그 영향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고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향후 5 년, 10년 네. 후는 분명히 그 기업들이 ESG적인 경쟁력 여기서 경쟁력은 정말 근본적이고 체질적인 경쟁력을 음.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네. 비즈니스적으로 네. 훨씬 더 네. 예전에 기술적인 경쟁력이었다면 음. ES적인 경쟁력이 비즈니스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뭐 근데 지금 글로벌하게 그 지속 가능 경영, 뭐 저는 ESG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지속 가능 경영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속 가능 경영의 가장 첨단에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이 외부에서 평가하는 이제 파타고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건 글로벌한 흐름이 이제는 더 이상 다시 거꾸로 가진 않을 거다. ESG는 단순한 이벤트나 트렌드가 아니라 본질적인 비즈니스의 전환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이제 파타고니아 환경팀장님이신 김가연 팀장님이 오늘 재생 비즈니스 내용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셨고, 또 이것이 글로벌한 거대한 비즈니스의 전환에
시점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